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남쪽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자 구조 조치도 없이 총격을 가하고 해상에서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47살 이모 씨가 실종된 건 지난 21일입니다. 실종이 신고된 직후 군과 해경이 수색에 나섰지만 이 씨는 실종 다음 날인 22일 밤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군은 여러 정보를 종합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씨는 실종 이후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으며 당시엔 생존 상태였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기진맥진한 채 부유물에 올라타 있었고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처음 발견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실종 지점에서 38km 서쪽 해상이었습니다. 북측은 이 씨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며 진술을 들었지만 북한군 단속정이 나타나 바다 위에 떠있는 이 씨를 총으로 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북한군이 바다 위에 떠있는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운 정황도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34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은 천인 공노할 만행이라며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비무장한 우리 국민의 총격을 가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규탄하고 또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통신 연락선을 모두 끊었습니다. 우리 군은 유엔사와 협의해 전통문을 보내 해명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어업지도 공무원은 21일 오전 실종된 뒤 다음 날인 22일 북측 해상에서 발견된 뒤 피격됐는데요. 정부의 공식 발표는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시간대별 상황을 조빈나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21일 오전 11시 반, 40대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 씨가 배에서 실종된 걸 동료들이 알아챈 시점입니다. 낮 12시 51분 해경에 신고했고 1시 50분부터 해군과 해경, 해양수산부 선박 20척과 항공기 2대가 투입돼 연평어장 일대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22일 오후 3시 반, 북측 해역에서 수상한 첩보가 군에 포착됐는데 구명조끼를 입은 우리 국민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된 겁니다. 1시간 뒤 북측이 표류 경위를 묻고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포착한 군은 그가 실종된 공무원임을 특정할 수 있었고 오후 6시 36분 대통령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밤 9시 40분 해상에 방치돼 있던 실종자에게 고속정을 탄 북한군이 접근해 총격을 가하고 이어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습니다. 우리 군의 연평도 관측 장비에도 북한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불빛이 포착됐습니다. 군이 북측에 실종자가 있다는 점을 파악한 지 5시간 만입니다. 군은 북한이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고 우리 측 첩보 자산이 노출될 걸 우려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정 중에 이제 이거 식별이 된 것인데, 저희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소집됐고 오전 8시 반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오후 4시 35분 유엔사를 통해 북한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고 어제 오전 11시 국방부는 공식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 어선까지 동원된 합동수색은 어제 오전 11시 25분 종료됐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NSC 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충격적 사건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정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며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9.19 군사합의 파기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9.19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지만 합의의 세부 항목 위반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 방문 이후 문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으로부터 NSC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충격적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촉구하면서 군은 경계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선 단호한 대응을 보였지만 남북 관계는 지속돼야 한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과거의 대결 구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건데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한국의 규탄과 해명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외신들도 비중 있게 속보로 전했는데요.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등 언론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동맹인 한국이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또 북한에게 자세한 해명을 요구한 것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비난과 해명 요구의 주체를 한국으로 특정하고 미국은 한국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형식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특파원들이 전해오는 속보 내용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AP뉴스와 CNN은 남북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이 중단된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건이 남북 관계에서 민감한 시점에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와 미국 공영 채널인 NPR 뉴스는 이번 사건이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이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한 두 번째 한국 민간인 사살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우리 군과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도 논란입니다. 실종자로 특정한 뒤에도 최소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데요. 한편 군 당국은 실종자가 잦은 월북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유가족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보미 기자입니다. 군 당국이 실종된 이 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정황을 처음 파악한 건 이 씨가 숨지기 6시간 전입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 이 씨로 특정할 만한 추가 첩보도 입수했습니다. 실종자로 특정한 시점부터 따져봐도 총격까지 최소 5시간을 군과 정부 모두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군사적 대응은 물론 북측에 어떤 통보도 문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국경에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정보는 한미 당국이 이미 공유하고 있었지만 군 당국은 총격 상황까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즉각 대응이 어려웠고 북측과 바로 접촉할 경우 우리 첩보 자산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씨가 스스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군경 발표 역시 논란입니다. 군과 해경은 실종자가 배에 신발을 벗어뒀고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타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잦은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조류 상황을 잘 알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진술을 했다는 군 첩보도 월북을 뒷받침하는 정황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이 씨가 평소 힘들다고 했던 건 맞지만 월북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군 당국이 이 씨의 사전 행적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월북 추정으로 발표한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민주당은 이 당혹해하는 분위기인데요. 야당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임세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방부 차관을 불러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군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물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만행, 반인륜적 행위,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민주당에선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북 메시지가 서면으로 나왔지만 지도부의 공개 발언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론 2008년 금강산 피격 같은 우발적인 사고도 아니고 남한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한 북한의 태도에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은 경악한다. 국민의힘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커다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깜깜이 모를 수 있는지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겨냥했습니다. 국민이 비참하게 살해됐는데도 유엔 연설에서 대북 화해를 이야기한 건 왜냐고 따지고 지난주 발송한 연설이라는 청와대 해명엔 핑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진상을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동안 수도권 밖 유흥시설 등에 대해 최소 일주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한우리 기자, 먼저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5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9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46명으로 현재 2,082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28명이며 사망자는 2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395명, 치명률은 1.68%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6명, 경기가 26명, 인천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방역 수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최소 일주일간 수도권 밖 유흥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국민들이 많이 찾을 수도권의 식당, 놀이공원, 영화관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올해 2분기 독감 환자 수가 줄었다는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코로나와 독감에 모두 대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한울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름폭을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9.79포인트 상승한 2282.49에 코스닥은 3.01포인트 오른 809.9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 강세와 부진한 실업지표가 맞물리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회사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에어부산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21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총격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며 방산주가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이틀 약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69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구촌에서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한 발전을 후퇴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가
아내와 함께 설립한 재단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수개월 동안 지구촌에서 극도의 빈곤이 7% 늘어났습니다. 3,500만 명이 극빈 상태에 빠져서 하루 2,200원으로 생활한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빌 게이츠의 부인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Have to think creatively and innovatively about every single category of health as we think about how do we invest and make the right investments on behalf of people. 가장 중요한 점은 가난한 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지구촌 어린이 80%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200만 명의 생명을 구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백신 접종이 3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독일에선 혈액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헌혈한 혈액을 보관하는 냉장고와 냉동고가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Was wir dieses Jahr erlebt haben in 2020, was die Blutversorgung angeht, das haben selbst relativ altgediente Transfusionsmediziner in den letzten 2, 3, 4 Jahrzehnten nicht erlebt. 적정 수준의 혈액이 확보되려면 전국에서 날마다 15,000명 정도 헌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60% 정도 헌혈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막연한 우려 탓도 있지만 독일 적십자와 기업들이 연계해 헌혈을 하던 시스템이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 무너지면서 헌혈자가 급감한 겁니다. 용기를 내 헌혈을 하려고 해도 헌혈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헌혈을 하려면 예전과는 달리 일정을 미리 잡아놓고 와야 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헌혈 베드 수 자체도 감소했습니다. 남성은 2달마다, 여성은 석 달마다 헌혈을 할 수 있고 헌혈한 혈액은 최대 6주까지 보관이 가능한데요. 관련 당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군 생활이 고되다는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만 18세 이상의 남자는 군복무 의무가 있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하지만 해당 연령대 인구가 너무 많아 사실상 자원입대 형태의 모병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장시성 상라오시의 쉬모 씨는 입대를 자원해놓고 막상 훈련이 시작되자 각종 핑계를 대며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군은 쉬 씨에게 벌금 2만 위안, 우리 돈 340여만 원과 함께 금융기관 이용, 취업, 출국, 진학 등을 제한하고 해당 사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履行国防义务失信名单，这个可以说，这个对这个青年本人来讲是影响他个人的信用记录的。 병역 기피 사례는 올 3월에만 충칭시 10건, 난창시 3건 등으로 중국 전역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역과 병과에 따라 강제 징집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병역 기피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집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양식장이 산천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고스게 마을에서 양식장을 하는 요코세 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출하량이 급감했습니다. 어떻게든 산천어를 출하하기 위해 산천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일반 가정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각家庭に届けてやることがなんか小菅をね知ってもらえるんじゃないかと. 산천어를 주문한 세키 다카이토 씨입니다. 돌 지난 아기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生きたまま触ったり見たりして喜んでもらえればなと思って. 기다리던 산천어가 도착했습니다. 신선한 산천어를 손질해 소금을 뿌려 굽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도착한 산천어가 특별한 추억까지 선물해줍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대량 해고 논란에 빚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 전날에는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요. 각 당은 서로를 향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이상직 의원도 결국 민주당 탈당을 택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통보 논란 등으로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지 8일 만입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 상황의 무게와 이에 대한 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윤리감찰단이 제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선택한 탈당입니다. 의혹이 소명되면 돌아오겠다며 복당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쏟아진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탈당 관련해서 당 지도부와 상의가 하신 건가요, 상의를? 잠시만요. 이 의원의 탈당으로 감찰단 조사는 중단됩니다. 민주당으로선 부담을 덜게 된 셈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양정숙, 재산 축소 신고 논란으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데 이어 이 의원까지 자진 탈당하면서 악재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박덕흠 의원에 대해 쏟아냈던 비판은 무색해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로를 향해 연일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징계와 처벌이 아닌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표현이 마치 복사에 붙인 듯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명과 탈당에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는 상황. 제명이나 탈당이 본인은 물론 소속했던 정당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다시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켜보자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은 김홍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오늘 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안치된 대법원을 찾아 조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야유가 쏟아집니다. 일부에선 투표로 몰아내자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대통령 반대자들의 구호처럼 11월 3일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하면 대통령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까? Will you commit to making sure that there is a peaceful transferal of power after the election? Well, we'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s. You know that I've been complaining very strongly about the ballots, and the ballots are a disaster. 우편 투표는 민주당의 선거 사기라는 그동안 주장을 다시 하며 대선 불복으로 해석 가능한 언급을 내놓은 겁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대통령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으로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고 비꼬았습니다. What country are we in? Look, he says the most irrational things. I don't know what to say about it, but it doesn't surprise me. 미 연방수사국장은 미 역사상 조직적인 투표 조작은 없었다고 오늘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Now we have not seen historically any kind of coordinated national voter fraud effort in a major election, whether it's by mail or otherwise.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선 불복을 시사하는 언급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승리한 2016년 대선에서도 승복 여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지난 7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역시 지켜보자고 한 바 있습니다. 미 대통령 선거는 공식 결과 발표 전 상대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면서 조기에 마무리되는 게 최근 전통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날씨가 변합니다. 동풍이 태백산맥과 부딪혀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동풍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 공기가 건조해져 서쪽 지방은 상대적으로 쾌청한 날씨를 보입니다. 강원 산지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지금도 진부령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새벽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고 80mm 이상, 강원 영동에는 20에서 60, 내일까지 경상도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 내륙과 전남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지방은 일요일까지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동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거세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부산이 25도, 청주, 대전, 전주와 광주가 26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은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대 4,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